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 보호 제도를 볼게요.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취소를 당하게 되고 자기는 받은 거 그대로 되돌려줘야 되는데 제한능력자 쪽으로부터는 현존이익만 반환받게 되죠. 물론 상대방이 선이라면 현존이익만 반환해도 되지만 어쨌거나 현존이익만 돌려준다는 게 다 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받은 거에서 음주, 가무 등 유흥비로 탕진한 돈 빼고 돌려주는 거라서 이거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불쌍하다 안 불쌍하다? 불쌍하잖아요. 잘못도 안 했는데 우리 법은 제한능력자 쪽 재산만 보호하잖아요. 법에 의해 희생을 강요당하는 거니까 일정한 경우에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한능력자 제도가 강력했으니까 그에 맞게 상대방 보호 제도도 강력하게 하기에는 제한능력자 보호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소극적으로 제한능력자 쪽의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예요. 제한능력자 측의 취소권을 소멸시켜서 그 반사적 효과에 의해서 보호하는 겁니다. 보호제도에는 일반적 보호제도가 있고 특별한 제도가 있어요. 일반적인 제도부터 볼게요. 우리가 착사능을 외웠는데 여기서 사가 사기 또는 강박이라 우리 민법에서 나오는 취소 사유는 총 4가지가 있는 겁니다. 차고, 사기, 강박, 제한능력. 그러니까 차고자의 상대방에게도 적용되고 사기꾼에게도 적용되고 강박 저지른 놈한테도 적용되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에게도 적용이 되는 제도예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계약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갑이 부모예요. 친권자로서 법정 대리인이죠. 을은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니까 제한능력자고요. 얘가 갖고 있는 걸 팔 거니까 물건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을이 갖고 있는 물건을 사려고 하는 거니까 병은 을한테 뭘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되죠. 그럼 매매가 되면 을은 병한테 뭘 줘야 되고 물건을 줘야 되고 병은 을한테 뭘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병과 정이 또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지금 물건 누구한테 있어요? 병한테 있죠. 병이 갖고 있는 이 물건 사려고 하는 건데 병이 갖고 있는 이 물건을 넘겨받으려면 정은 병에게 뭘 줘야 되죠? 맞아요. 돈을 줘야 되죠. 그럼 정은 병에게 뭘 주고 돈을 주고 병은 정에게 뭘 주고 물건을 줘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을이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려면 본인과 직접 거래한 병에게 취소해야 될까요? 아니면 물건을 지금 갖고 있는 정에게 취소해야 될까요? 정답은 병입니다. 왜냐면 을과 거래한 사람은 정이 아니라 병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정을 찾아가서 취소하겠다고 하면 정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갑자기 취소해달라고 하면 정은 황당하겠죠. 넌 누군데? 하겠죠. 그래서 취소해달라는 말은 정이 아니라 병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은 취소의 직접 상대방이라고 하고 이게 취소가 되면 절대적 취소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당연히 무효가 되고 제3자도 보호되지 않아요. 그래서 취소의 상대방은 병이지만 취소의 효과를 받는 건 병도 취소당한 거고 정도 취소당한 거예요. 그럼 이때 병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불쌍해요. 왜냐면 자기는 부동산 찾아서 그대로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미성년자 쪽에서 돈을 돌려줄 때 전부 반환이 아니잖아요. 현존이익 반환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탕진했다면 별로 못 받을 수도 있고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일반적 보호제도는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모두에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착사능 이렇게 외웠는데 여기서 사는 사기 또는 강박이라 우리 민법에서 취소할 수 있는 취소 사유는 총 4가지가 있는 거예요. 차고였을 때, 사기당했을 때, 강박당했을 때, 제한능력자였을 때, 즉 차고의 상대방에게도 적용이 되고 사기꾼에게도 적용되고 강박한 놈에게도 적용되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에게도 적용이 되는 제도예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일반적 보호제도는요, 계약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취소가 되면 불이익이 있는데 취소를 안 당하면 보호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계약을 유지시켜주는 제도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취소를 안 하고 유효를 확정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뭐였죠? 추인이었죠. 추인 말고도 계약을 유효로 둘 걸 전제로 행동해서 법에서 추인한 걸로 보는 법정 추인이 있고 취소권 단기 소멸이라는 게 있어요.
추인부터 하나씩 볼게요. 취소를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니까 취소권 포기가 됩니다. 추인은 아까 봤듯이 취소의 원인이 있는 상태에서는 추인을 못해요. 원인들을 보자면 착오로 헷갈렸으니 취소권이 있고, 사기당해서 속았으니 취소권이 있고, 강박당해서 쫄았으니 취소권이 있고,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제한능력자라 취소권이 있는 건데, 적어도 제대로 된 판단과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정상으로 돌아온 다음에 추인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아직 아리까리한 상태에서, 속고 있는 상태에서, 쫄아 있는 상태에서, 행위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취소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래서 원인이 사라진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데 제한 능력자는 본인이 행위 능력이 없으니까 누가 있었죠? 뒤에서 지켜봐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엄마 아빠랑 또 후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법정 대리인들은 행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행위 능력 있죠. 그래서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즉 제한 능력자가 행위 능력을 갖추기 전에도 추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추인을 하면 다시 취소하지 못해요. 취소권 포기죠. 추인은 명시적이 됐든 묵시적이 됐든 의사표시로 하는 거예요. 반면에 법정 추인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법이 정해놓은 행동을 했으니 그 행동 속에는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포함된 걸로 보는 거예요. 이 145조 법정 추인은 중요해요.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사랑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줘도 사랑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줘도 되는 거죠. 비 올 때 우산 들고 마중 나가는 것도 뭐고 사랑하는 거고, 추우니까 감기 들지 말라고 외투를 여며주는 것도 뭐고 사랑하는 거고, 밤에 모기 물리지 말라고 모기 잡아주는 것도 말은 안 했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은 안 했지만 그럴 만한 행동을 해서 사랑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걸로 보는 것처럼 법정 추인이 그런 거예요. 취소 안 하겠다고 말은 안 했지만 뭘 해서, 법에서 정한 행동을 해서 뭘 하는 거라고요?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걸로 보는 거라고요. 그러면 법에서 정한 행위는 이의 보류가 없어야 돼요. 문제 제기가 없어야 된다는 말이죠. 취소할 수도 있었던 법률 행위를 취소 안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양보하는 거죠. 법에서 정한 행동을 하면 양보를 강행하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구경해 볼까요? 순서대로 모여야 되는 건 아니라서 말 순서를 좀 바꿔봤어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에서 양, 담보의 제공에서 보, 강제 집행에서 강, 전부나 일부의 이행에서 행, 이행의 청구에서 구, 경계에서 경, 양보, 강행, 구경. 하나씩 볼게요. 이 양도는요, 쌍방에게 인정되는 게 아니고 추인권자에게만 인정되는 거예요. 미성년자 을이 상대방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추인권자 쪽에서는 채권자에게 빌린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을 갚아야 되는데 마침 돈이 없어요. 그런데 을이 갖고 있는 걸 병에게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병은 을에 대해서 물건 넘겨달라고 하는 청구권이 있고, 을은 병에게 돈을 받아야 되죠. 법에서는 대금 지급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돈 주세요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게요. 돈은 못 주지만 병에게 돈 주세요 할 수 있는 권리를 넘기는 거예요. 이때 돈 달라고 할 권리, 즉 대금 받을 권리는 이 매매 계약이 취소되면 없어지는 거고 매매 계약이 유지됐을 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추인권자 쪽에서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되면 유효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반면 상대방 쪽에서 하는 건 이건 법정 추인이 아니에요. 추인할 수 있는 추인권자 쪽에서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뭔가를 했기 때문에 법정 추인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거예요. 담보가 뭘까요? 담보는 채무 불이행에 대비하고자 마련된 수단이에요. 채무 불이행은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마땅히 뭘 해줘야 될 채무가 있는데 이행하지 않은 걸 채무 불이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매매대금 제대로 못 주면 내가 갖고 있는 어디 어디 땅 경매에서 돈 갖고 가 라고 하는 거예요. 담보까지 제공한다는 말은 유효로 하겠다는 거죠. 반면 상대방이 담보 제공한 건 추인권자 쪽에서 뭘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추인권자가 상대방에게 담보를 요구했다면 그건 어떨까요? 그건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거죠. 다음으로 강제 집행을 볼게요. 확정 판결에 의해 강제 집행하는 거죠. 강제 집행은 추인권자 쪽에서 강제 집행해도 법정 추인이고 상대방 쪽에서 강제 집행해도 법정 추인이에요. 그 다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에요. 미성년자 을이 법정 대리인 갑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병에게 자기 물건을 돈 받고 팔려 그래요.
매매 계약을 했는데 추인권자인 부모님이 의리 허락 안 받고 매매 계약을 한 거를 알면서 상대방에게 물건을 넘겨주면 어때요? 계약을 취소해서 무효로 만들 거면 물건 넘겨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해줬다는 건 계약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유효로 무효로, 유효로 하는 겁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행하는 건 어떨까요? 추인권자 쪽에서 상대방이 준 매매 대금을 받으면 이건 계약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계약을 유효로 할 거라 받은 거죠. 취소해서 무효로 만들 거면 상대방이 이행을 하더라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 취소해서 무효로 만들 거면 상대방이 이행하더라도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 또는 수령 행위가 있으면 법정 추인으로 보는데 이제 여기서 이의 보류가 없어야 됩니다. 즉 나중에 문제 삼을 수도 있다는 문제 제기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애가 내 동의도 없이 매매 계약했다고요? 가져오신 중도금 일단 받긴 하는데 제가 확인해보고 연락 다시 드릴게요. 이렇게 받는 건 취소를 할 수도 있다는 뜻이 포함된 거죠. 그래서 이때는 법정 추인이 성립하지 않고 여전히 취소할 수 있어요. 그 다음 9. 이행의 청구입니다. 이건 추인권자가 해야만 추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당신 우리 애하고 매매 계약했는데 돈 왜 빨리 안 줘요? 빨리 주세요 하는 건데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다는 얘기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진행하겠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행 청구가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면 바로 유효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행받은 후가 아니어도 되고 이행 제공이 없어도 되고 뭐만 되면 이행의 청구가 상대방에게 도달만 되면 상대방에게 닿기만 하면 바로 유효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행의 청구를 했을 때에도 법정 추인이 성립한다. OX. 처음에 이행의 청구는 추인권자 쪽에서 했을 때만 법정 추인이 성립한다고 했었죠. 그게 기억이 안 나더라도 상대방이 이행의 청구를 했을 때 추인권자 쪽에서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뭔가를 했는지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상대방만 청구한 거지 추인권자 쪽에서 뭘 움직인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건 X입니다. 그 다음에 경계라는 게 있어요. 경계는 계약입니다. 원래 줄 거 대신 다른 거 주는 계약입니다. 쉽게 말해 꽝 대신 닭이죠. 예를 들어 A 아파트 매매 계약 대신 B 연립주택 매매 계약으로 바꾸자. 알았어. 하고 서로 합의하고 고치는 계약입니다. 계약은 혼자 해요, 둘이 해요? 둘이 하는 거죠. 상대방하고 누가? 추인권자가 하는 겁니다. 그럼 갑이 추인권자든 을이 추인권자든 어쨌거나 추인권자가 기존의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뭔가를 한 거죠. 만약 취소해서 무효로 만들 것 같으면 뭐하러 계약을 고칠까요? 그럼 계약을 고쳤다는 말은 계약 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경계 계약이 있으면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추인은 의사표시로서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이지만 145조 법정 추인은 법에서 정한 행동이 있게 되면 그 행동 속에 유효로 하겠다, 취소하지 않겠다, 유효를 전제로 하고 있는 행동으로서 유효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법이 정한 행위는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법이 정한 거니까 이건 외우셔야 돼요. 이의의 보류가 없이 양보 강행 구경을 했을 때 인정되는 것이고 유효를 전제로 하는데 추인권자가 했을 때만 인정이 되는 건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이행의 청구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더 단순하게 보자면 유효를 전제로 하는데 누가? 추인권자가 하는 거죠. 추인권자가 유효를 전제로 하는 거죠. 추인권자가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건 당연히 유효를 전제로 하는 행동이고 추인권자 쪽에서 담보까지 제공했던 추인권자가 상대방에게 담보를 요구했던 추인권자가 유효를 전제로 한 거죠. 그리고 강제집행, 추인권자가 이겨서 강제집행됐든 상대방이 이겨서 강제집행됐든 어쨌거나 공정한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강제집행하는 거죠. 그 다음 전부나 일부의 이행, 추인권자가 이행해도 법정 추인이고 상대방이 준 걸 받는 것도 추인권자가 뭔가를 한 거죠. 이것도 법정 추인이고 이행의 청구는 추인권자가 상대방에게 달라고 하면 추인권자 쪽에서 유효를 전제로 움직인 건데 상대방이 추인권자 쪽에 이행의 청구 달라고 하는 건 아직 추인권자 쪽에서 움직인 건 아니죠. 만약에 상대방의 그 이행의 청구에 응해서 추인권자 쪽에서 이행을 했다면 이건 법정 추인인데 시험 지문에는 그냥 이행의 청구가 있었다까지만 나올 거예요. 어쨌거나 추인권자가 뭘 했다는 말이 없으니 상대방의 이행의 청구는 법정 추인이 아닌 거고
경계, 계약이라고 했죠. 계약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쌍방에서 합의가 돼야 되니까 누가 먼저 제안했든 계약이 성립됐다는 건 어쨌거나 추인권자 쪽에서 유효를 전제로 움직인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정 추인은 추인권자가 유효를 전제로 움직였는지 따지시면 됩니다. 취소권 단기 소멸을 볼게요. 이건 취소권 행사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취소권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형성권입니다. 법정 사유가 발생되면 법이 정한 기간 동안에만 제깍제깍 권리 행사를 해야 돼요. 얼른 하라고 재촉하는 거죠. 행사 기간은 재촉 기간, 제척 기간에 적용을 받습니다.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까지, 동시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차고 헷갈렸던 걸 눈치챈 다음, 사기 속았단 걸 눈치챈 다음, 강박 안 쫄게 되면, 제한 능력, 행위 능력을 갖추면 3년 안에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전에 10년이 이미 지났다면 이때는 3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둘 다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10년 되려면 멀었어도 3년이 지나버리면 취소를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취소 못하는 거예요. 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취소권은 사라지는 겁니다. 취소하지 못한다는 말은 유효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 같은 행정쟁송법을 같이 공부하는 분들은 불가쟁력이라는 개념과 비교해보는 것도 좋아요. 행정청의 처분이 마음에 안 들면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것도 천년만년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이 지나면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게 불가능합니다. 취소 심판도 취소 소송도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행정소송법에서는 처분일로부터 몇 년, 1년 안에 해야 되고 동시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며칠, 90일 안에 해야 됩니다. 두 개 동시에 충족이 돼야 되고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불가쟁력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행정심판법에서는 처분일로부터 며칠, 180일, 동시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는 90일 안에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불가쟁력이 발생이 됩니다.